안녕하세요. 그림쟁이 티나입니다. 이거는 저희 집 예전 사진인데 저희 집은 좀 항상 변해요. 이사 오고 첫 해부터 시작해서 저희 남편 디조가 항상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여기는 뭐 어디냐면은 저희 집 그 거실 창문 앞에 그 마루라고 하죠. 예전에 왜 오픈되어 있는 마루라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로 해가지고 그 마루를 만들었어요. 그 위에 이제 푹신한 거를 깔고 틈만 나면 나가서 여기서 이제 바람도 쐬고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던 그런 공간인데요. 지금은 또 이 모습이 아니랍니다. 또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옛날 사진 보니까 한번 그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게 바깥 벽인 거거든요. 저희 집 그 바깥 벽인데 거기에 이제 물감으로 손바닥에 이제 물감 묻혀서 찍어 놓은 거예요. 좀 저희 집은 이런 거에 대해 좀 관대해 가지고 물감을 이렇게 묻혀서 벽에 찍어 놓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오히려 같이 했죠.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저희 집이기도 하고 또 바깥 벽이니까 뭐 별로 상관없고 그리고 이게 어렸을 때 우리 아이의 손 모양이 남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되게 신기하고 이런 어떤 추억이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한마디로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 넣어서 사진이 벽에 걸려 있듯이 이것도 어떤 추억의 사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럴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어요. 수명을 다해가지고 안타깝게 이제 우리 집에 있지 않은데 아기 때부터 정말 유용하게 잘 썼던 그런 소파입니다. 이게 오늘은 소파랑 이 추억의 장소를 그리고 이제 그곳에 티나를 아주 작게 등장시켜 볼까 합니다. 소파를 좀 그려볼게요. 너무 똑같이 뭐 그려야 되는 건 아니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 쿠션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희 집이 쿠션 그 다음에 방석 이런 게 정말 많아요. 부드럽고 푹신한 것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불 같은 경우도 이제 손님들이 이제 가족 언니나 동생들 이제 오면 저희 어머니도 오시면 침대나 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을 보면은 너무 푹신하고 다 부드럽고 막 이래가지고 안 오던 잠도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저희 동생이 저희 집에 있다 갔는데 와서 하루 자고 갔거든요. 조카들하고. 근데 원래 그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막 늦잠을 자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 동생이. 근데 저희 집 침대에서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이 집 침대는 한번 들어가서 자기 시작하면 깨어날 수가 없대요. 너무 잠자기 최적화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저희 동생 또 다른 동생은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
재우려고 정말 너무 심하게 해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꼭 그럴 의도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쩌다 보니 좀 그렇게 된 게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좀 잠을 안 자요. 진짜 이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또 아이를 키워보셨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이마다 너무 다 달라요. 제가 조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20살 안 돼서부터 결혼하기 직전까지 그 조그만한 이제 조카 애기들이 계속 새로운 조카가 계속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봤더니 첫 번째 조카, 두 번째 조카가 또 너무 다르고,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진짜 다르고, 뭐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다르고, 여섯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9명째까지 제가 봤는데, 정말 같은 아이, 비슷한 아이도 없어요. 정말 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육아라는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연습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하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 큰언니의 조카들은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뭐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가고 이랬거든요. 대학을 다니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면은 바로 또 이제 둘째 조카 데리러 또 가야 되고 거의 뭐 무슨 맞벌이 부부처럼 했던 그 조카. 근데 이제 워낙 그 조카가 너무 이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언니 집에서 대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정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아이에 대한 어떤 사실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뭘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조카를 돌볼 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나중에 9번째 그 조카가 이제 나타났을 때는 이제 이미 경험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그때는 진짜 그 9번째 조카는 엄청 제가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주기도 되게 잘 놀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마음 편히 잘 해주고, 되게 아껴주고, 되게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조카들을 보다 보니까 진짜 같은 아이가 하나도 없고 정말 너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잠에 대한 얘기인데 요즘에는 그 육아하는 그런 정보를 다 인터넷으로 이제 알아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옛날에는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대식구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육아라는 거를 특별히 이제 뭐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뭐 그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였던 거죠. 요즘에는 그런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을 해볼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돌볼 기회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이렇게
본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저도 이제 잘 안 보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너무 다양하게 다르다라는 개념이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공유하는 건 좋은데 그게 그 본인의 아이한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 다르긴 해도 왜 발달 같은 것도 뭐 몇 개월이면은 뭐 이걸 해야 되고 또 몇 개월이면 후에는 뭐 이런 걸 할 줄 알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강박관념이 이제 심해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이마다 진짜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뭐 얼마 만에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제가 이제 저희 조카들은 아기 때부터 봐서 이미 벌써 취업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니까 이게 성인 되고 나서 보면은 그 어렸을 때 조금 빨리 하고 늦게 하고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 정말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 인터넷에 있는 그런 분들의 말씀들은, 이제 저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로 빠졌는데, 어떤 집은 그 뭐지? 아이를 그 수면 습관을 들인다고 되게 일찍부터 이렇게 아기 때부터 아이를 딱 시간 되면은 재우고 막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거를 아이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제 제가 저희 조카 중에 다섯 번째 조카는 걔는 그냥 그런 수면 뭐 교육 없어도 그냥 자는 애가 자요. 걔는 때 되면 자고 그리고 잠을 많이 자요. 애긴데도 그러니까 저녁 뭐 한 9시 10시에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돌 때까지 밤에 자서 아침에 일어난다? 그렇지 않거든요. 중간에 계속 깨요, 계속.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이제 근데 이제 저희 조카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잠을 되게 잘 자는 그런 아이인 거죠. 그래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우리 언니 보고, 애기가 잘 자서 다행이다.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언니 애 둘 다 그런 거예요. 둘 다 잠을 그렇게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잠을 안 자가지고 이제 고생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잘 모를 거예요, 저희 언니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아이의 이제 경우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엄마들도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아이가 이랬다.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분이 키우고 계시는 그 아이와 우리 아이가 똑같지 않다는 거를 우선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된다더라.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좀 우리 아이도 좀 해볼까 이러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애만 괴롭히고 엄마는 힘들고 제가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런 방법을 한번 써볼까 하면서 우리 아이한테 했다가 괜히 우리 아이만 괴롭고 나만 또 힘들고 내가 힘들게 되면 또 우리 아이한테 또 화를 그러니까 이게 좀 실망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를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그렇게 했다가 엄청 후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꼭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이게 또 중요한 게 주변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조언을 한다고 해주면서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정말 본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진짜 얘기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마다 정말 발달 그 순서나 그 단계나 성격이나 이런 게 정말 너무 다 달라요. 너무 다. 근데 이제 육아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착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육아 원칙이라는 거는 그게 이게 자잘하게 그러니까 답이 없거든요. 육아라는 거는 그 큰 틀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 큰 틀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그 아이에 맞추고 상황에 맞춰서 그냥 대처를 하면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그 답이 있어서 자꾸 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한테 또 특히. 그럼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이 막 이런저런 이제 뭐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그 아이를 키워 봤냐는 거예요. 본인의 아이는 저는 본인이 가장 잘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고 있는 게 관찰을 해서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남에게 맡겨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그건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또 너무 또 아니라 그러니까 좀 무관심하거나 좀 그러니까 좀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건데 너무 어렵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되게 다들 아이를 그러니까 사실 몸은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는데 몸이 힘든 거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 얘기하다 갑자기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이불이 왜 이렇게 푹신해졌냐면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그 우유를 이제 계속 이제 주잖아요. 근데 진짜 애기인데 아니 이게 애기가 잠을 안 자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뭐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유를 이제 먹여도 좀 자고 나면 또 깨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애기 때는 원래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임신했을 때부터 잠을 사실 잘 못 잤거든요. 계속 화장실 가고 싶은 그 느낌이 임신 내내 있어가지고 자고 있으면 하여튼 거의 뭐
한 3시간 이상, 뭐 2시간 이상 이렇게 자질 못하고 계속 깨고, 또 이제 애기 낳고서는 우리 아이가 한두 시간? 길게 3시간 이상 막 이렇게 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조금 커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벽 짚고 일어나는 정도,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살짝씩 걸어 다니는 그때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 자더라고요. 밤에 불 다 끄고 제가 이제 자자 이러면서 이제 누워 있잖아요. 그럼 애기가 그 깜깜한데 일어나가지고 혼자 그 벽을 이렇게 짚고 막 의자를 짚어가면서 걸어 다녀요. 그거를 한 30분에서 1시간? 그렇게 놀아요. 그냥 꼼꼼한 데서. 안 자고. 근데 이 아이를 윽박 지른다고 애가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불 켜고 놀게 되면 또 그냥 노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까봐 하여튼 그냥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잠은 이제 잠들 수는 없잖아요. 애가 저렇게 저러고 있는데 저러다가 또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 누워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와서 잘 때까지. 근데 이게 정말 오래 갔어요. 언제까지 갔냐면 전 돌 지나고 돌도 지나고 3개월도 더 됐는데 그때까지도 밤에 진짜 자다가 1시간마다 깨가지고 분유를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분유를 끊고 조금 진짜 분유 끊으니까 조금 길게 자더라고요. 낮잠을 또 안 자요, 우리 아이는. 낮잠도 안 자요. 그래서 진짜 잠에 대해서는 사실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미치는데, 그래도 또 저는 그거를 좀 그냥 애를 낳아서 키우려면 그냥 이 정도는 기본이다. 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우리 아이 한 번 자더라도 좀 오래, 그리고 이불에 들어가고 싶게 막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걸 무의식적으로 또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불을 사도 진짜 엄청 푹신푹신한 거 이런 거 사고 부드러운 거 막 이렇게, 그리고 잠자리를 되게 포근하게 깔아주는 거죠. 제발 자라 이러면서 제발 자라. 진짜 잠 얘기하면 사실 진짜 할 말이 많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 갑자기 왜냐? 하여튼 이 푹신한 이불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이게 푹신한 걸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든지 이렇게 다 푹신푹신하고 부드럽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이 푹신푹신한 쿠션이면 이제 방석이며 이불도 너무, 그래서 이게 넘쳐나게, 우리 아이도 이제 좀 크니까 지나가다가 이불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불을 밖에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 놓으시잖아요. 그걸 보더니 갑자기 글쎄 이불을 사달라는 거예요. 난 진짜 너무 웃겼는데, 이불을 사달라는 또 아이가 다 있네 이제 이러면서 근데 이불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아이도 저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은서도, 우리 아이도 이불 사고, 저는 원래 그렇게 이불을 푹신한 거 샀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 좀 망했네. 이거 어쩔 수 없죠. 이거 좀 무서운데? 이거 좀 무섭네. 잠깐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손바닥을 더 그려야겠다. 이렇게. 이불 얘기하다 갑자기. 그래서 우리 집이 잠자리가 이렇게 이불이 많아서 이불 푹 신해지고 아늑해지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게, 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다 보니. 그래서 다른 집 사람들이 오면 저희 집 침대에서 한번 자면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참, 그게 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안 잤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정말. 그래서 그 습관이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잠이 몇 년, 임신하면서부터니까 한 4~5살까지도 맨날 늦게 자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전 잠에 대해서는 이제 습관이 아예 돼가지고 미련이 없어요, 진짜. 그냥 너무 졸려가지고 자면 이제 그냥 자는 거지만, 이렇게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원래도 잠자는 시간을 좀 아까워하긴 했는데 그냥 습관처럼 잠을 이렇게 꼭 자야 된다 이런 그런 걸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애가 혹시 아파서 또 열이라도 났다 이러면 저는 잠을 안 잡니다. 그냥 밤을 새요, 애 옆에서. 이 열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뭐, 그러니까 사실 열은 그 아이가 이제 낳는 과정이잖아요, 열이 난다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특별히 심각한 그런 게 아닌데, 한번 우리 아이가 열 경련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열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막 몸을 막 떨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아픈 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인데, 열이 났다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자게 됐어요. 이게 갑자기 오르면서 열 경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해열제를 먹인다거나 이제 조치를 좀 하면 괜찮은데,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냥 불안한 마음이 어찌됐건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안 잡니다, 저는.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